JR이라는 어떤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젊은 작가인데, 이 작가는 과거를 소환하고 시간을 소환하고 역사를 소환하는 이게 사진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에, 이게 적석 적석 인화가 가능한 적석 인화가 가능한 이 사진관이죠. 차가 거대한 차가 통째로 이렇게 사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다니면서 어떤 바로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해서 이 벽이나 뭐 이런 데다가 붙이는 거죠. 벽에다가 붙인다든지 깨진 유리창에다가 붙인다든지. 그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소환하고 과거를 소환하고 역사를 소환한다. 그게 딱 오죠. 예를 들면 어떤 100년 전에 어떤 그 100년 전에 병원이었던 어떤 뭐 지금은 용도가 달라졌지만 뭐 그런 어떤 100년 전에 병원이었던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러면 100년 전에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환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거, 이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옛날에 뭐 봤던 사람들이고 이 좀 약간 가까운 근대 정도면 내가 실제로 어떤 지금은 죽어서 없지만 옛날에 봤던 사람인데 뭐 이런 이게 가능한 정도의 어떤 시간 텀을 이용하는 뭐 이런 어떤 그 경우들이죠. 그래서 약간 어떤 약간 그 도시 재생, 도시 재생이라든지 뭐 이런 어, 구도심, 원도심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그런 데서 어떤 그 주로 어떤 그 예술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시해 주는 경우죠. 뭐 이런 것들이 작업이. 아마 옛날에 어떤 무슨 계단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요런 식의 계단 부수물이 있었겠죠, 그죠? 거기에 뭐 사람들이 어떤 공간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옛날 사람들, 죽은 유령들을 그렇게 되불러 오는 것이죠. 뭐 이런 때로는 어떤 그뭐 사진이 그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 바탕 뭐 단순히 어떤 그 벽이라든지 깨진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오브제 위에 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벽면에 어떤 옛날 사람들 약간 약간 그로데스크한 어떤 느낌을 주기도 하는 그리고 어떤 시간을 표현하는 것도 예술에서 굉장히 어떤 흥미진진한 어떤 부분이죠. 이런 것도 뭐 그렇고. 이런 거는 뭐 좀 약간 추상적인 뭐 이런 경우인데 거의 어떤 뭐 이런 이 벽면 그러고 여기 어떤 캐비넷 같은 철제 캐비넷 같은 뭐 이런 데도 이런 아마 병원의 의사들 되겠죠.
이건 아마 무슨 역전이나 뭐 어떤 역, 내부,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금혜원 작가인데, 그, 그 어떤 소위 어떤 타폴린 천, 이거 공사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작가는 그 물론 이 타볼린천을 덮어 씌워 놓은 곳들이 대개는 어떤 뭐 공사 중이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들이지만, 이걸 작가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 어떤 도시가 문명이 어떤 은폐하고 싶은 어떤 뭐 그런 것들 뭐 그렇죠. 예, 공사 현장이란 게 약간 삭막한,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좀 불러일으키는 느낌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 이런 현장들을 어떤 치부를 덮어서 가리는, 도시의 욕망을 어떤 거 덮어서 가리는 이런 어떤 경우로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도시의 생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가 되게 속도. 그래서 약간 이 속도를 어떤 그 지하철을 통해서 잡은. 그래서 어떤 그 아까 그 약간 띠처럼 보이는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따로 보여주기도 하는, 완전히 추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빛의 띠라고 그럴까?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이게 난지도거든요. 난지도. 난지도가 뭐 아시는 대로 그 쓰레기 산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어떤 뭐죠? 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 가스를 뽑아주지 않으면 얘가 뭐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떤 이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화한 대성공한 이런 케이스로 뭐 그 세계 각국에서 어떤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현장인데, 어쨌든 아까 앞에 그 타폴린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밑에는 쓰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쓰레기를 표면만 뭐 이렇게 덮어서 가리는 뭐 이런 어떤 경우. 요게 흥미로운 작업인데, 임시 쓰레기 집화장이죠. 이 쓰레기가 뭐 그 아파트라든지 뭐 저 시내의 어떤 뭐 건물들 밑에 있는. 근데 이 작가가 재밌는 게 자기 건물 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겠지만 자기 건물 밑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공간 밑에 뭐 저런 데가 있다 그러면 당장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있는 뭐 이런 공간들이 뭐 태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그 건물들 밑에 있는 어떤 이런 임시 쓰레기 집화장, 쓰레기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 이지. 이런 것도 어떤 뭐 생태. 그 다음에 김미루 작가인데 사진 작가거든요. 이 발가벗은, 그러니까 발가벗은, 말하자면 어떤 자연을 상징하죠. 순수한. 그래서 어떤 굉장히 어떤
어떤 그 폐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그래서 어떤 그 문명과 자연의 어떤 약간 충돌 약간 그 부닥치는 대비되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래서 약간 뭐 이 발가벗은 몸이 어떤 맥락 속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그 다양한 서사를 전개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현장 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어떤 폐공장 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소수자 커뮤니티 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어디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다른 이야기들을 전개할 수 있는 이게 좀 약간 뭐 좀 굉장히 어떤 도발적인 작업이죠. 돼지하고 뭐 같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예, 그렇죠. 여기에 뭐큰 어떤 뭐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뭐 돼지와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하니까 도발적으로 오는 거죠. 그다음에 김상균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말하자면 어떤 그 아파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경들 있죠, 그죠? 그 조경이 가지고 있는 약간 어, 자연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것들을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주니까 이게 아파트 조경인지 자연인지 뭐 약간 아리까리한 이게 약간 어, 지금 현대 생활 속에 자연이 어떻게 이식되고 있는지, 자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자연의 어떤 사용법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얘가 하나의 어떤 인공 적용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개는 어떤 이해가 없는 그래서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는 약간 뭐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렇게 보면 뭐 자연이죠, 그죠? 예, 약간 그런 현대의 자연이 어떻게 이용되고 이식되고 쓰여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달이 들어오면서 꽤나 약간 서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는 이런 인공 폭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작가가 이 배경 이 풍경을 그려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당신을 위한 풍경. 박용일 작가의 어수선한 풍경인데 역시 어떤 뭐 재개발 현장에 이렇게 막 다 뜯겨지고 해지고 한 벽 가림막들이죠. 뜯겨진 가림막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백구 이런 것들이 어떤 뭔가 어수선한 풍경, 약간 어떤 사회학적인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약간 뭐 그림, 사진 이런 것들도 이제 말하자면 어떤 재개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이야기를 뭐 하자면 어떤
집도 어떤 인격에 해당하는 어떤 그 격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집마다 다른 자기만의 어떤 그 삶을 가지고 있는 근데 어떤 그 집이 졸지의 어떤 그 구체성을 상실하고 어떤 그 익명적인 어떤 대상으로 뭔가 전락되는 그러면서 어떤 그 번호로 뭐 이렇게 표기가 되는 뭐 이런 어떤 그 약간 제도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그 거리어 예술로 뭐 아마도 최고 유명한 작가가 되겠죠. 뱅크시. 뱅크시인데 뭐 이런 어, 어떤 그 벽화, 스트리트 어떤 페인팅이라고 그럴까 뭐 이쪽 을 가지고 어떤 뭐 굉장히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그 이면이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작가죠. 좀 지형을 이용하기도 하고 대개는 뭐 그냥 어떤 그 벽면에 그려지는 경우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있는 걸 이용한 거. 약간 풍자적인, 해학적인, 정치적인 이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그렇겠죠, 그죠? 이 작가도 당연히 장소 특정성이 강한. 말하자면 여기에는 어떤 그림을, 저기에는 뭐 또 다른 그림을,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여기가 어떤 그 무슨 이민자들을 임시 수용하는 어디다 그러면 또 뭐 약간 뭐 거기에 맞는 뭐 이런 식의 마찬가지로 어떤 맥락 속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종류가 달라지는 그러면 또 약간 뭐 이런 대학적인 어떤 작업도 있고 아까 자연의 경우와는 또 많이 다르죠. 이런 어떤 생활 현장 속에 생태가 들어오는 경우니까. 그리고 일련의 어떤 그 벽화들, 주로 어떤 그 외국의 어떤 그 그런 어떤 그 벽화들을 이렇게 보죠. 주로 어떤 그 벽화 중 가장 어,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이런 아이템은 말하자면 그 커뮤니티를 소재로 한 경우죠. 그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그 동네 사람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동네를 빛낸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들이 거의 뭐 예, 핵심적인 키스 헤링이죠. 뭐 재현하는 방법도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이런 어떤 재현적인 방법에서 몬드리앙처럼 어떤 거 굉장히 추상적인 약간 그 멕시코 한눈에도
저 약간 멕시코 벽화풍인데 라는 게 확 오는 디에고 리베라라든지 뭐 약간 그런 품. 뭐 이런 거는 약간 그 커뮤니티를 소재로 한 경우는 주로 어떤 그 리더스 다이저스트 풍의 어떤 그 경우들이 좀 많은, 예, 우리 동네를 빛낸 사람들을 오마주한 뭐 이런 경우도. 다리 밑에 뭐 이런. 이 이문주 작가의 어떤 쓰레기 산수라는 시리즈로 이렇게 작업하는 작가인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좀 재밌는 작업이죠. 이 크루즈거든요. 크루즈가 어떤 그 문명이 어떤 그뭐 고대 문명이 발달한, 혹은 어떤 그 맨하탄처럼 뭐 이런 어떤 이런 문명이 발달한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뭐 이런 경우인데, 어, 문명이 이 굉장히 어떤 작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만큼 쓰레기도 많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문명이 발달하는 정도와 쓰레기 생산량은 서로 비례한다. 이, 억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굉장히 어떤 맞는 이야기죠. 예, 바로 거기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1차원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고대 문명이건, 현대 문명이건, 그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을 이렇게 순회하는 어떤 크루즈를 가지고 어떤 결국, 그런 어떤 쓰레기 범벅이 된, 뭐 그런 현장들을 뭐 순회한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어떤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배에서 잠시 내려서 이런 약간 폐허화된 어떤 거기서 좀 쉬고 있는, 이게 아마 무슨 배 같기도 하고. 이민호 작가의 어떤 휴대용 풍경이죠. 이게 어떤 약간 어, 우리가 어떤 휴대폰이 어떤 사실 이게 온 세계가 내 손 안에 들고 다니는, 세계를 손 안에 들고 다니는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어떤 또 다른 버전, 또 다른 한 경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휴대용 풍경, 어떤 자연에 해당하는 오브제가 담겨 있는.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떤 그런 영상 하면서 보여주는. 그래서 담겨진 오브제와 영상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같이 갈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부닥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예, 조혜진이라는 어떤 젊은 작가인데, 옛날에 어떤 향수, 추억,
어떤 그 사라진 뒷골목의 어떤 약간 향수, 추억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불러오는 이게 어떤 미니어처 작업들이죠. 뭐 이것들이 크기가 다 요만요만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예, 그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실제로 요 간판은 불도 들어와요. 예, 불도 들어오는 약간 그래서 어떤 그 건대 예, 건대라는 어떤 시간을 불러오는 어떤 그 옛날 어떤 녹선 철문 집들 칠이 벗겨진 어떤 이 철문 집들을 또 뭐 재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이 대지 예술 아까 그 리차드 롬 같은 경우는 뭐 자연 항목에서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도시 문명과 관련해서 어떤 이 대지 예술을 풀어내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그 제도의 아성, 문명의 아이콘들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꽁꽁 싸매는 그래서 어떤 뭐 약간 일시적인, 잠정적인,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다 사라지는 약간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이 자연 예술 자체가 그렇죠. 약간 역설적인 어떤 그 예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술은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은 영원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뭐 약간 일시적인, 잠정적인, 잠시 잠깐 존재하는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기록물과 같은 아카이브가 없으면 뭐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거 굉장히 어떤 이 불안정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의 어떤 전형 뭐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길어봤자 한 일주일. 예를 들면 어떤 그 국회의사당을 뭐 일주일 이상 뭐 이렇게 봉해 놓을 수는 없겠죠, 그죠? 이게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이런 예술가가, 이런 예술이,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풍토. 이게 어떤 것, 아마도 예술가를 어떤 거 존중하는 풍토가 아니면 뭐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글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아트라는 것은 그거죠. 어떤 제도, 어떤 제도를 상대로 자기의 퍼포먼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이런 벽들이 막 쫙 있겠죠. 예, 그것들을 계속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막 이런 그 엄청난 과정들, 요게 아트라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게 아니라 걔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것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만나고 토크하고 막 이랬던 요게 말하자면 그래서 예술을 커뮤니케이션 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커뮤니케이션. 이 어떤 현대 미술을 실제로 학과도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아트라는 거, 소통이라는 거. 이 어떤 뭐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하는 약간 뭐 그런 현대 미술과 관련해서 어떤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어떤 태도, 입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뭐 이런 어떤 작가. 그다음에 어떤 게 플라잉 시티라는 어떤 것, 이 그룹 작가인데
청계천의 힘. 그래서 사실 어떤 그 한국 근대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아이콘 두 개를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아파트하고 청계천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그래서 어떤 이 한국 근현대사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아이콘으로 보고 아파트를 이렇게 건드리고 접근하고 해석하고 하는 작가들이 꽤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마찬가지로 청계천이라는 어떤 그 테마에 들러붙어 있는 뭐 이런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 청계천은 말하자면 그렇죠. 어떤 뭐 청계천의 어떤 그 상가들 몇 명이 모이면 탱크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어떤 뭐 굉장히 어떤 뭐 소소한 온갖 어떤 그 테크니션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어떤 그 그렇게 막 돌아가는 청계천의 어떤 뭐 힘, 이게 이제 이그 키네틱이죠. 이뭐 굉장히 어떤 보면 굉장히 어설픈데 틱틱거리고 소리도 뭐 이 불규칙하고 뭐 이런 굉장히 어설픈데 어쨌든 이게 틱틱거리면서 돌아가는 작동하는 뭐 이걸 보여주는 그걸 어떤 그 청계천의 힘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함경화 작가의 오데사의 계단이라는 작품인데 뭐 그렇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 리사이클링 이런 게 어떤 뭐 버려진 폐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재구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어떤 그런 그 농문도 있고 뭐 골프 어, 공도 있고 뭐 버려진 카페트도 있고 다 버려진 것들을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뭐 식물 더미 말라 죽은 뭐 이런 것들 다 주워 온 것들로 재구성된. 근데 이게 오데사의 계단이란 게 그 어떤 러시아의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그 전위적인 어떤 영화 감독이죠. 어, 에인슈타인인가? 하여튼 어떤 그 전위적인 그 영화 감독의 영화인데 오데사의 계단이란 게 어떤 이 계단 위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이제 말하자면 이 총을 쏘고 하는 접전이 벌어진 굉장히 긴박한 거기 그 와중에 총을 쏘고 하는 긴박한 와중에 한 여자가 아기를 유모차에 끌고 뭐 이렇게 오다가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모차가 틱틱틱틱 하면서 아기는 막 자지러지고 하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 극적인 어떤 장면인데 그걸 뭐 이렇게 엉뚱하게도 약간 이 마트에 카트하고 약간 뭐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어쨌든 다 주워 온 전부 다 그런 주워 온 것들로 이런 스펙타클한 어떤 장면을 어떤 재석해 보여주는 뭐 보통 어떤 생태 하면 또 리사이클링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그 다음에 홍영인, 마지막으로 홍영인 작가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주름 커튼 있죠. 주름 커튼이 아마 그 어떤 그 커튼의 여왕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이것들로 말하자면 그 흐름한 가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치장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보이게
말하자면 어떤 것 예술의 용법, 예술의 용도를 뭔가 어떤 것 현실을 덮어서 가리는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약간 풍자일 수도 있겠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술의 용법, 예술의 서임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제고하게 만드는 뭐 이런 어떤 작업 어떻게 보면 굳이 뭐 심각하게 까지 안 봐도 될 뭐 이런 작업. 이게 아파트 준공을 축하하는 에더벌룬이거든요. 에더벌룬이란 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좀 그렇잖아요. 생긴 게 그죠? 뭐 이런 이 색띠로 막 치장된 거 하며 뭐 약간 그런 마찬가지로 가장 고급스러운 주름 커튼으로 뭐 이렇게 보면 좀 그렇겠죠, 그죠? 전혀 다른 어떤 보게 만드는. 그리고 어, 가림막의 어떤 그 공사 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가림막인데 이걸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뭐 이런 어떤 그 어, 커튼으로 가려서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그 예술의 용법, 예술의 어떤 그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크게 어떤 뭐 생태 예술을 어떤 그 자연, 생명, 그리고 어떤 그 도시, 환경,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 이렇게 대충 봤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떤 뭐 생태 예술의 어떤 그 이 범주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유형화는 가능한데 뭐가 생태 예술인가 라는 게 이제 하고 관련된 게 유형화죠. 그런데 생태 예술 무엇이 생태 예술이고 무엇이 생태 예술이 아닌가를 가리는 게 범주인데 범주. 유형화는 가능한데 범주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태란 어, 아주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러면서 아주 포괄적인 그래서 어떤 그 약간 생태의 어떤 생태 예술의 어떤 그 범주에 관련된 논의는 어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네,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적응해가는 인간의 삶과 같이 예술도 역시 많은 변화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시각과 현상 등을 통해서 확장되고 또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세미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태 미술의 유형화는 가능한데 생태 미술의 범주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맞물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태 미술 생태 미술이라기보다는 생태 예술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사실 어떤 생태 예술 아닌 것을 어떤 거 찾아보기 어려운 뭐 이런 경우들도 많죠. 근데 문제는 어, 예술에 대한 정의, 이 예술에 대한 정의가 항상적인 게 아니라 계속 어떤 것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현대 미술에서 현대 미술은 예술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계속 그럴까?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시대의 예술 생태계, 동시대의 그런 게 어떤 예술에 대한 현대 미술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실제로 그 정의가 실제로 내려지고 있는 예술 생태계에 대한 이해하고 맞물리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뭐 포괄적이고 막 그런데 어쨌든 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논의를 좀 축소시켜서 도대체 미술이 미술인 것과 미술이 아닌 것, 일상과 현대 미술에서 일상과의 어떤 그 불구분성, 일상과의 불구분성이 현대 미술의 두드러진 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예술의 특수성은 어디서 찾아질 수 있지? 뭐 이렇게 어떤 우리 물을 수가 있죠. 물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현대 미술에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 넘나들기 혹은 경계 허물기와 관련된 어떤 이런 시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어떤 예술에 대한 정의 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한 정의가 하나로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어떤 정의의 지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가 있고, 문제는 아까 제가 계속 맥락이라는 말씀을 이 작가들 설명하면서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그 정의가 어떤 맥락 속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예술이 될 때도 있고 예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될 때도 있고 요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어떤 맥락과의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뭐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되지. 어, 어떤 맥락을 무시하고 어떤 예술에 대한 정의는 어떤 뭐 다 통용되는, 다 어떤 정당화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궁극적인, 어떤 최종적인 어떤 이 예술에 대한 정의가 있다. 뭐 이러면 뭐 이야기를 진척시키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뭐 약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얽혀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좀 두서없이 된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한희 작가님이 질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생태 미술과 관련해서 혹은 어떤 현대 미술 이런 보다 큰 어떤 그 장과 관련해서 어떤 그 동양화 작가들이 어떻게 어떤 그 운신할 수 있는지 뭐 약간 그런 건데 사실은 어떤 어, 어떤 현대 미술의 어떤
이 판이라는 그 현대 미술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장르적 특수성의 어떤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게 가장 큰 어떤 그 현대 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미술에서 그냥 더 이상 뭐 이게 서양화다, 뭐 한국화다, 먹그림이다, 채색화다, 이런 이야기가 안 한. 옛날에는 사실 저도 지금 미술평론을 지금 한 25년 뭐 좀 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만 해도 사실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초창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보면 어떤 장르적 특수성으로 이렇게 전시를 만드는, 말하자면 가장 쉽게는 어떤 그 판화라든지 이 20개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식, 이렇게 이 장르를 모아놓는 이런 식의 전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뭐 그렇죠. 어디 전시장에 가보면 뭐 이게 주제만 있지. 뭐 사진도 들어와 있고 드로잉 들어와 있고 뭐 조각, 입체, 뭐 오브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간 그게 어떤 그 장르적 특수성을 가름해 주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약간 한국화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뭐 서양화를 한다든지 판화를 한다든지 사진을 한다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매체적 특수성을 따져 묻지 않는, 그래서 미술관에서 쉽게 말해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한다 이러면 뭐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어떤 죽음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의 어떤 그 데미안 허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죽음을 이렇게 테마로 다루고 있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 작가, 영상 작가, 브루스 나우만이라든지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상 작가, 사진 작가, 페인팅 작가,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말하자면 어떤 그 현대 미술이라는 장속에서 동양화라는 장르적 특수성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는가, 라는 건 사실 뭐라 그럴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들도 다 공유하고 있는, 다 맞닥뜨리고 있는, 다 봉착된 어떤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 하고 맥락이 좀 다른 이야기로 특히 그 한국화 작가들이 인물을 그리고 외관상 인물을 그리고 소재적으로 인물을 그리고 풍경을 그리고 자연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한다라는 거죠. 전부 다 생태죠. 생태인데 문제는 어떤 생태를 의식하고 그리는 경우는 적어도 이렇게 좀 요구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예를 들면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자연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자연의 기운, 자연의 정기, 자연의 어떤 영적인, 말하자면 감각적으로 보아지고 만져지는 것 이상의, 혹은 그 감각적으로 만져지고 보아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다 근본적인, 정작 그 자신은 보여지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면서, 그 자신은 보여지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면서 어떤 자기를 보여지게 하고 만져지게 하는 이런 것, 그게 말하자면 정기다, 기운이다, 영적인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 게 적어도 꽃을 그린다, 나무를 그린다, 사람을 그린다, 풍경을 그린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릴 때는 분명히 달라지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그건 분명한 거죠. 하여튼 그런 거를
말하자면 어떤 거이 비평 쪽에서도 작가들한테 어떤 거 요구하는 어떤 부분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주제로 또 오늘 바쁘신 시간에 한국화 여성 작가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고충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문에서도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한국화 여성작가회 정기전 자료가 5월 21일 금요일까지 웹하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좋은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